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월 21일 날 저희가 아카데미에서 HLB 승인 불발로 인해서 주가 급락이 나오지만 주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환사채 관련해 갖고 이제 그 반등 시나리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가 코멘트를 좀 드렸어요. 12 전환가액 조정부터 시작했고 이제 뭐 CMC 문제 관련해서 이제 리보세라님에 대한 그 문제가 아닌 부분, 단독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강조가 나타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인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것이다. 뭐 패턴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아카데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HLB에 이 오랜 기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카데미에서 물량을 늘려가시고 신규로 조금 이제 진입을 하신 분들이 FDA 승인 불발 소식을 좀 접하고 나서 마음이 무겁거나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확인이 된 것은 리보세라닙 자체 효능이나 임상 데이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항서제약 측의 생산시설 관련 보안 요구가 다시 지적되었을 뿐이라는 점에서 HLB가 무슨 뭐 주주를 기만했다라는 그 말까지 나올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뭐 이번 불발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배경부터 앞으로 HLB가 어떤 전략으로 재도전에 나서게 될지 현실적으로 차근차근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직접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구독자 커뮤니티, 그 다음에 이제 아카데미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독자 커뮤니티는 영상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입장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전체적으로 지금 엄청 많은 분들이 지금 입장을 해주시고 계시고, 궁금한 점은 이제 뭐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소통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많이 드릴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유튜브 채널에는 여러분들 시차가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때그때 어떤 소식이나 궁금한 부분들, 소통하는 부분들이 좀 쉐어되기가 힘듭니다. 근데 커뮤니티 내에서는 즉각 지금 이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관심 종목들에 대해서 즉각 그 코멘트를 드리고, 또 이제 라이브 방송도 커뮤니티 내에서 자체적으로 또 진행을 하고요. 여러 가지 HLB 뿐만 아니라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로봇 섹터,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이제 다룹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 들어와서 응원해주시는 만큼 앞으로도 특별하고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 정보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자산 증대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CRL을 다시 받았어요. 다시 받았는데 최근 소식이 나왔는데 7월달에 FDA 재승인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1차 이 CRL 당시 10개나 되던 지적사항이 이번에 2차에서는 3개로 줄었어요. 한마디로 첫 도전 때보다 훨씬 적은 보안 요구만 남았다는 뜻인데, 그 3가지 보안 지적사항은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멸균 프로토콜 미비입니다. 미생물 오염을 막기 위한 무균 작업 절차가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에요. 그렇고 또 두 번째는 품질 보증을 위한 유관 검사 절차 부족이라고 합니다. 생산된 의약품을 눈으로 확인하는 이 품질 검사 체계가 완전히 퍼펙트하게 갖춰지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컴퓨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컴퓨터 시스템 자동화, 그 다음에 점검, 미흡. 생산 관련 컴퓨터, 뭐 전자장비 등의 이런 자동화, 오토매틱 그런 그 부분들이 부족하거나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두 이 3가지 모두 다 CMC 과정에서 절차적 개선 사항들입니다. 긍정적인 점은 약의 효능이나 그리고 임상에 대한 어떤 데이터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FDA가 리보세라닙의 이 안정성과 유효성은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서만 입증이 되었고,
캄렌리주맙의 규제 허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리보세라님을 허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신약 효과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함께 쓰이는 이 파트너 약의 제조 그리고 허가 요건이 충족돼야 최종 승인을 내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이번에 FDA가 지적한 것은 서류상의 미비한 제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약의 자체의 성능을 의심하거나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상승은 앞으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앞전이랑 똑같아요. 또 이제 4만 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또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또 저희처럼 늘려가신 분들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지금 이제 조금 오르고 있죠. 근데 종목 이 10% 이상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장이 이제 마감될 때까지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앞으로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저희는 그 이유를 이제 바라보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HLB 측에서 이번에 이 CRL 성격을 경미한 보완 요청 클래스 1, 앞전 영상에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이걸로 이제 보고 있어요. 진 회장이 빠르면 오는 5월에 보완 자료 제출해서 7월 FDA 최종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상을 했어요. 물론 뭐 최악의 경우에는 6개월 추가 심사에서의 클래스 2로 11월까지 제가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던 연말 연초 결과가 지연될 수도 있지만 이 진 회장이 얘기를 했을 때에는 클래스 1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덧붙이면서 비교적 낙관적인 그런 그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5월에 재신청을 해서 7월 승인 시나리오를 기대를 하고 있고, 설령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올해 11월 이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딱 하나를 생각을 했어요. 자산증대 기회가 있겠구나.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정도 중요한데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성과예요. 성과. 저희가 이 수익 인증들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뭐 그거를 법적으로 공증을 받고 이런 그 아카데미 또 가족분들의 그 수익 인증들을 공유하는 이유도 다 여기에서예요. 이게 단순한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서 우리 또 같이 함께하는 또 가족분들의 어떤 그 용기와 희망을 이끌어내고 함께 이제 하나의 섹터에 주시지 않고 이 투자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안전 자산부터 마찬가지죠. 주식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군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우리는 자산 증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고, 또 이 HLB도 저희가 자산 증대를 하기 위한 그 기업, 종목, 투자처 중에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항서제약의 역할을 좀 봐야 되는데, 이번 CRL에서 요구된 그 세 가지 보완 사항은 충분히 해결 가능하고 구체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CRL 문서 자체에는 부족한 점이 상세히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HLB가 파트너사인 그 중국의 항서제약 측과 즉각 FDA에 연락을 취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작업에 지금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된 부분을 빨리 밝혀내서 고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제가 앞전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에서. 진 회장이 참고로 캄렌리주맙을 다른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몇 년을 더 늦추는 일이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꼭 항서 쪽에서 이제 또 공장에서 생산을 해야 되느냐, 다른 건 없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사실상 CRL을 뭐 재신청을 하는 거를 포함을 하더라도 이렇게 그 공장, 생산 공장을 변경을 한다면은 수년 더 딜레이 시키는 일이라고, 사실상 뭐 이거는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대신 현재 항서제약이 FDA 출신 컨설턴트 여러 명을 고용하는 등의 이제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근데 그렇게 또 말을 했고, 이번에 제조사의 그 항서제약도 예상치 못한 결과에 상당히 당황을 했는데, 뭐 최대한 빠르게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려를 했던 게 항서제약
측에서는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메시지를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진회장 HLB 측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걸 보면은 항소제약 측에서도 지금 이런 협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무균이죠. 무균 공정 개선, 그다음에 품질 검사 절차 수립, 이 시스템 오토매틱화 같은 그런 지적 사항들을 조속히 시정을 해서 고쳐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중 갈등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만든 약이 승인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많이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또 이제 언급을 또 하셨습니다. 진 회장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못을 박았고, 제가 분석을 앞전에 여러 번 해드렸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중국 바이오 회사들이 만든 항암제가 FDA 승인을 잇따라 받고 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만약에 정치적 이유로 막혔다면 그 중국 준시바이오사이언스 등의 승인 사례가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또 반박을 했어요. 결국에는 사실상 지금 이 바이오 쪽에는 정치적 변수보다 순수히 품질 관리 이슈가 원인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인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런 부분으로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또 하나, 경쟁사인 지금 이제 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있잖아요. BMS의 면역 항암제 옵디보, 그 다음에 여보이, 이 병용요법이 또 승인이 되면 HLB 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건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 BMS 측의 약물이 다음 달 먼저 승인을 받는다 해도 각 약물의 장단점은 있는 법이다. 우리가 가진 뛰어난 임상 결과를 의료 현장에 잘 설득해 나간다면 후발주자라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고 그렇게 또 자신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즉, 경쟁 제품이 앞서 나가더라도 우리의 데이터 경쟁력이 충분하고, 데이터가 뒷받침이 된다는 거예요. 카더라가 아니라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 아실 것이고, 그리고 의료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면 시장에서 승산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FDA가 지적한 그 어떤 전문적인 내용들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비유를 해서 이번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식당 오픈을 하기 위해서 이 위생검사를 받는 과정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가남 신약, 가남 신약이라는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는 가게를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하고, FDA라는 까다로운 이 검사관에게서 작년 첫 검사를 받았는데 10군데나 고치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어떤 식당의 이 메뉴 맛은 괜찮았는데 주방 위생의 관리, 어떤 서류상의 절차, 손볼 것들이 많다고 얘기를 한 셈입니다. HLB가 그동안 이제 불철주야로 지적받았던 10가지를 손보고 이번에 두 번째 재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남은 지적사항은 3가지. 확 줄었죠. 비유를 좀 하면 주방 청소에 대한 어떤 이런 프로토콜이 조금 미흡하고, 멸균 절차, 음식이 나오기 전에 어떤 마지막으로 눈으로 확인해서 체크하는 과정이 부족하고, 온도나 위생 기록을 자동으로 남기는 시스템이 덜 갖춰졌다 정도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소 귀찮고 참 실망스러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치명적이거나 해결 불가능한 그런 결함은 아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식당의 어떤 그 주인 입장에서는 그 진짜 큰 문제는 다 해결했는데 참 이것도 세세한 거를 또 지적하네 하고 이 속이 쓰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금방 고쳐서 이제 다시 오픈을 하고 문을 열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업 허가서를 딸 수가 있는 것이죠. FDA 승인. 이거를 받기까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 어떤 약의 효능, 음식의 어떤 맛이나
식당의 뭐 어떤 그 잠재력 자체가 의심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의 관점에서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 이번 FDA 추가 보완 요구로 일정이 지연되면서 HLB 주식은 현재 투자와 어떤 투기 요소가 뒤섞인 국면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신약의 잠재 가치를 보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단기 어떤 승인 가치에만 베팅하는 투기적 자금, 이렇게 올려둘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리보세라닉 함렌리춤압 병용요법이 간암 1차 치료제로서 성공하면 그 시장 규모나 어떤 환자들에게 끼칠 어떤 임팩트는요 엄청날 거예요. 반면 승인이 지연되는 동안에는 시간 가치가 떨어지고 신뢰도도 손상을 입을 수가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장기적이고 이 회사의 펀더멘탈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뭐 굳이 뭐 여기 방송에서 아카데미도 아니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뭐 비중을 조절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딱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기에 적합한 상황이라고 보고, 결국에는 이 회사의 장기적 가치를 두고 투자한 것인지 아니면은 단기 재료만 보고 들어온 것인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생각한 관점에서는 HLB의 성장 스토리가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한 가지 이 신약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미국 FDA 제도전에 그치지 않고 올해 7월에는 또 유럽의 EMA에도 리보세라닉 병용요법의 허가서를 신청할 계획이죠. 그리고 올해 중으로 이제 담간암 치료제 후보 뭐였습니까? RLY-4008. 네, 이거에 이제 미국 NDA 제출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즉 어떤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병행을 해서 가치 창출을 여기에만 두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지금 여러 파트별로 모색을 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 안목을 가진 투자자라면 HLB의 지금 2025년, 26년, 7년 이 파이프라인 전체 그림을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로 한순간에 이 자산 증대가 되고 엄청난 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런 전체 그림을 보면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이슈를 신속히 극복해내는 그 실행력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기업 신뢰에 대한 어떤 회복의 관건이겠지만, 네. 그리고 단기 장기로 나눠서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HLB 주식을 보유했다고 해도 투자 성향에 따라서 대처법은 다 이렇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 단기 매매를 고려하는 분들과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분들에게 각각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조언을 드려보면은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단기적으로 HLB에 트레이딩 하시려는 분들은 저는 국내 뉴스를 보지 마세요. 이거를 보고 이 하나의 약물만 그 자료들을 접하지 마십시오. 앞전에도 제가 이제 FDA 사이트 그리고 여러 사이트에 대해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공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만 흐름을 잘 봐도 여러분들 적은 어떤 퍼센테이지에서 자산 증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정된 이벤트들을 잘 활용하는 전략인데, 예를 들어서 5월에 보완 자료 제출 공식 발표, 그 다음에 FDA 서류 접수 확인, 이 우리가 예측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완 내용에 대한 윤곽 공개가 될 것이고, 그리고 7월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승인 여부 결정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굵직한 어떤 일정마다 주가가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가 있어요. 어디쯤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판단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저가 매수,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차익 실현, 이게 가능해요. 이것도 이제 노릴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기대가 다를 경우에는 이제 급락 위험도 단기 투자자들은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명확한 계획과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손절선은 필수고요. 목표가도 여러분들이 욕심부리지 않고 어느 정도 정해두고 대응을 하거나 재료 소멸 시에는 미련 없이 빠져나오는 그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코멘트대로 말씀을 뭐라고 드렸죠? 아카데미에서 오늘도 또 이제 10%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뭐 5만 원 미만에서 다시 또 투자하신 분들 이게 자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구간은 뭐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지만 무조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다리자. 이왕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겸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파동을 탈 때는 욕심보다는 여러분들 뭐가 승부를 좌지우지하겠습니까? 기민함이에요. 기민함. 모든 이 투자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뭐 스포츠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분에서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 이 종목 특성상 추가 악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으므로 올인보다는 분할 매매와 분산 투자 리스크로 이제 관리를 해 나가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장기 투자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HLB의 지금 단기적 그 이슈들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성과 신약 가치를 믿고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꾸준한 정보 확인과 지금 계속적인 이런 모니터링을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FDI 보완 요청은 시간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신약 자체의 성공 가능성은 없어졌습니까?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쵸?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목이 잠겨서 지금 현재 12% 올라가고 있는데, 장기 투자자라면 오히려 이런 그 조정 국면을 적다 매수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뭐 좋은 가격이다, 나쁜 가격이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커뮤니티 많이 신청해 주시고 커뮤니티에서 뭐 이 HLB뿐만 투자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투자처가 지금 좋은 자산 증대하기 좋은 그런 기업들이 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성장할 산업과 우리가 지금 2025년 3월 말 4월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때 매수를 해서 투자를 해서 자산 증대를 할 종목은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 있고 저가 매수 기회로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 온다. 그리고 확고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좀 점검을 이렇게 해보셨으면 합니다. 회사의 신약 임상 결과랑 경쟁 구도,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 전체를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불안할 일이 없거든요. 사실 장기 투자로 마음을 먹었으면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뭐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고, 미비한 문제점들, 보완 문제점들, 그리고 회사 자체 그 약의 효능이나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가 약의 효능이 뭐 지금 약효가 떨어지거나 뭐 문제가 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 회사를 왜 투자했는지, 그리고 왜 오래 가져가려고 하는지, 그런 가져갈 만한 근거가 충분한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근거가 탄탄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 뭐 저희는 이제 코멘트를 나갔지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수준에 온다면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근거가 탄탄하다고 판단이 되면. 반대로 이번 일을 계기로 신뢰가 흔들렸다, 나는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 조절을 해서 다른 투자처를 모색하는 것도 현명한 판단입니다. 이거는 뭐 정답을 제가 여기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도 무조건 버티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적극적인 대응 의지, 그 다음에 추가 파이프라인 등을 감안을 하고 임상 데이터, 약의 효능 이런 것들을 보면 삼수는 삼수는 성공한다라는 그 얘기처럼 이번 그 세 번째 도전에 거는 기대도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뭐 저희가 승인 딜레이가 되면은 그 하한가 넥스까지 이제 떨어질 수 있다고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30%까지 추락을 했잖아요. 투자 심리가 극도로 얼어붙은 그런 여기는 이제 모습이었는데 불과 이틀이에요, 여러분들. 예, 이틀 뒤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작년에도 저희가 이때 이렇게 하락했을 때 하한가 맞았을 때 저희가 매수 들어가고 수익 실현을 2번이나 했어요. 예, 그거를 또 이제 인증을 또 해드렸고 아카데미에서 방송에서도 보여드렸고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저희가 뭐 유튜브 방송을 기업을 A라는 기업을 분석을 한다고 해갖고 A라는 기업을 계속 무슨 뭐 미친 듯이 장기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 투자도 이 리밸런싱이 필요하고 중간 중간에 뭐 수익 실현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또 건강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뭐 놀랍지도 않아요. 지금 전거래일 대비 10% 이상 급등을 하면서 5만 원대를 다시 회복하는 그 반전을 보였는데 21일 날 패닉에 빠졌던 주가가 24일에 5만 1,800선까지 치고 올라온 것이죠. 다른 HLB 그룹주들도 뭐 지금 뭐 강세예요. 일제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마감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급락 후에 급등을 하는 그 롤러코스터를 만든 배경은 뭐 이건 HLB에서 항상 나왔었고, 그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이게 지연이 되더라도 미비한점 보완 그 요청일 것이다. 그리고 그때 주가가 최대 하한가를 맞더라도 그 곧바로 기회로 창출할 수가 있다. 분명히 기회가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아무튼 이 5월 재신청이 7월 승인 기대라는 그 계획을 곧바로 공개를 했잖아요. 주주들을 안심시키고자 한 그런 모습이었고, 그게 바로 이 심리작용을 한 거예요. 투자 심리를 다소 진정시키면서 저가 매수세를 유인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시장도 처음에는 또 실패했다. 실패가 아니거든요, 사실. 실패했다라는 그런 어떤 소식에 과민 반응했지만 곧 이제 안 것이죠. 남은 문제는 얼마 안 되네. 금방 고칠 수 있겠네. 실제로 FDA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HLB 쪽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인식이 바뀐 거예요. 결국에는 공포에 다 매도를 때렸던 일부가 다시 사들이는 수요로 돌아서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일정 부분 회복된 것이다. 다만 아직 완전히 승인됐습니까? 승인된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5만 원대 이제 수준에 머물면서 이전 그 기대치 대비로는 낮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승인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게 아마 주가에 반영이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FDA와의 협의의 진행 상황, 재신청에 대한 어떤 공식화, 클래스 분류 결과, 이게 주가에 추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진다면 친한 고점들을 향해서 재도전을 노릴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그 FDA 지연 소식에 진양곤 회장 본인도 주주 여러분들께 실망을 끼쳐서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또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주총 등을 통해서 주주들과 적극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했는데, 투자라는 게 참, 아무튼 이제는 뭐 이런 말들처럼 경영진이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다행히 회사는 곧바로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고 재도전에 나서겠다고 우리가 예상했듯이 밝혔고, 주가도 최악의 공포 국면에서 한숨 돌린 모습이에요. 결국 최종 승인을 이끌어낸 것만이 진정한 해답일 겁니다.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참으로 긴 시간을 기다리고 또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실 텐데, 저 역시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신약 개발이라는 것이 원래 쉽지 않은 고행의 연속이고, 승인까지 또 한두 번 좌절을 겪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HLB 역시도 비록 두 번의 어떤 그 고배를 마셨지만 세 번째 도전에서는 반드시 좀 성공해서 그동안 좀 믿고 기다려준 주주분들의 신뢰에 보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4월이에요. 그리고 4월 든지 또 금세 갈 거예요. 봄이잖아요. 5월로 접어들면 회사가 약속한 보완자료 제출, 여러 움직임들이 구체화가 되겠죠? 그러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차분하게 그렇지만 끝까지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저와 함께 좀 이렇게 지켜보시기를 바라겠고, 저도 계속해서 커뮤니티에서 뭐 아카데미에서 이제 뭐 이런 매수 매도 관련해서 코멘트 중요한 정보들을 드리겠지만, 유튜브 채널에서도 HLB의 어떤 행보와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좋은 소식이던 위험 신호던 객관적이고 올바르고 최대한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현명한 판단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HLB의 어떤 빛나는 그런 미래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한 주간 또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술을 정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